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개 비교하면서 하는데 보통 애들하고 좀 그 예고 간다고 좀 다르게 해주는 거야. 예술과 관련돼서. 좀 생각 좀 하고 그러라고. 소설은 그림 그리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이게 소설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요 사이가 소설이거든. 이게 진실로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그린 극사실화 있지. 이게 리얼리티라고 그래. 리얼리티. 이게 허구로 그리면 이걸 판타지라고 그러지. 판타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걸친 게 동화야. 동화. 동화인데 여기에 동물이 나오면 우화고 이솝우화. 그러니까 소설은 진실성 있냐? 있어. 허구성 있냐? 있어. 허구는 꾸미는 거. 이건 판타지. 이건 리얼 소설. 그림도 그렇지. 진실성도 있고 뭐라고 이거? 추상성도 있고. 안 그래? 그러면 진실성도 있고 허구도 있고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그림 아니야? 똑같이 그리면 사진 찍지 뭐하러 그려? 이해되세요? 응? 나중에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예고 가서 도움이 많이 되겠지. 얘기를 할 때도. 자, 그런데 어쨌든 진실이든 허구든 이것도 소설도 희곡도 시나리오도 다 산문이야. 산문. 산문은 흩어질 산자야. 이 정신 산만한도서가 할 때 흩어질 산. 이거 산문 말고는 뭐 있어요? 운문. 운문. 운문은 딱 시 하나야. 운문. 그러니까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전부 다 뭐라고? 산문. 운문, 시 빼고는 전부 다 산문. 그죠? 허구성이니까 상상력 있어야지. 야, 그림도 그대로 있는 건 사진 찍지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필요한 건 작가적 상상력이지. 그지? 그런데 이거를 표현을 할 때 기술이 있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문학이니까 예술성이지. 자, 문학도 예술성이고 그림도 예술성 아니야. 문학은 감동을 해야 되고 예술성을 있으려면 예술성이 감동적이게 쓰는 기술이 있어야지. 일반 대화처럼 쓰면 돼. 근데 이제 소설은 뭐가 있어? 줄거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웅에 대한 카이사르에 대한 일대기를 영웅 서사로 해가지고 옥류시인, 노래 부르는 시인들이 그 원형 경쟁에서 시를 읊었는데 이 시가 나중에 전기문이 돼가지고 서사가 돼서 사건 서술. 사건을 서술해. 시간 연구하면서. 그럼 서사는 뭐야? 줄거리가 있다고. 시간이 흐르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소설이 된 거야. 그래서 서사 장르가 소설 장르야. 그지? 이해됐어요? 네. 요거 소설의 사면서는 죽음문이야. 죽음문. 사람 죽지. 죽음은 인사 몇 번 해? 2번. 그래서 인사배야. 인사배. 이해됐어요? 주제, 구성, 문체고 구성의 사면서가 인물, 사건, 배경이야. 인사배. 소설의 사면서는 주제, 구성, 문체. 죽음은 뭐의 사면서가 있냐? 구성의 사면서 가운데 있는 거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하는 거. 그럼 다 했네? 소설의 사면서. 그 짜임새는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온다고. 그래서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인물이 있고 뭐라고? 인물이 있고 이 사이에 뭐라고? 인물 간에 사건이 있고 이렇게 사건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배경이 있고 어떤 배경에서. 그럼 그림 그릴 때도 똑같잖아. 어떤 배경에서 어떤 소재들을 그릴 거냐고. 그 소재들이 어떤 관계를 보여줄 거냐고. 그러니까 소설 읽어야지 예술가 되려면. 상상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인물은 성격이 안 변해. 평면불안관이야. 평면적이야. 볼록한 입체불안관. 입체는 성격이 착해졌다 악해지고 악해졌다 착해지고 변해. 평면적 반대는 입체적이야. 요거는 선생님의 전형적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개성적 선생님이 있지? 나는 전형적이요, 개성적이요. 그냥 형태가 정해진 일반적인 선생님하고 유사한 선생님이요, 개성적이요, 나는. 애들이 다 그래, 나 개성적이라고.
개성 반대 전형적. 아, 저 선생님 갖다 딱 봐도 이렇게 전형적. 그지? 이런 거는 요거는 주동인물이지. 주요인물, 주동인물. 근데 여기에 얘랑 지금 다른 얘 부하. 얘랑 친한 애.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속인물이지. 주요인물, 부속인물. 이거는 뭐라고? 주인공인데 얘랑 반대했지. 그러면 여기는 주동인물. 얘가 완전 주인공이면 주동. 그 주인공에 반대하는 얘는 반동. 반대로 움직인다고. 이해됐어요? 근데 삼각관계가 되면 반동인물이 두 명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 인물을 나타내주고 싶어요, 인물을. 그러면 이 인물끼리 대화를 하지.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걸 네가 봤어. 대화나 행동. 그러면 간접적으로 본 건지. 근데 서술자가 여기 있는 애는 착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썼어. 그럼 직접 묘사지. 대화나 행동은 뭐라고? 간접. 이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직접. 아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요. 됐어요? 외향 묘사를 하기도 하지. 심리 묘사를 하는데 묘사는 소설에서 적어도 묘사는 뭐라고? 그림 그리듯이 외부 얼굴 묘사, 상황 묘사, 장면 묘사, 이렇게 배경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묘사. 크로키랑 똑같아. 크로키. 특징을 잡아서 간단하게 그리는. 이해되세요? 정밀 묘사가 아니라 크로키. 그런 묘사라고 한다. 소설의 사면서는 뭐라고? 주구문. 구성의 사면서는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 됐어요? 네. 요 인물들이 배경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출발 단계, 발단, 전개, 굴러, 열어, 위기가 맞춰, 절정, 클라이막스, 결말.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위에다가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똑같아. 그럼 얘는 뭐래요? 이렇게 돼. 발단, 전개, 절정, 하강. 왜 여기서 두드러 패주고 그래? 현장이라. 이거 무슨 성? 현장성 때문에 하강이 있어, 하강. 그 다음에 대단원, 현장성.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면 갑자기 끝나. 이해를 못해. 이거 다시 읽을 수 있지. 이거는 영화니까 다시 볼 수 있지. 영화나 드라마나. 그지? 영드, 미드. 영화, 드라마. 다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보지. 이거는 뭐라고? 무대에서 보지, 무대에서. 무대에서 보니까 한 번 보고 끝나지. 그래서 하강이 있어. 하강과 요거를 대단원이라고 그래. 대단원. 뭐라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인데 요거를 절정과 합쳐버린 거지. 합쳐서 일로 간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소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두 개로 우연적으로 있다. 그럼 우연성, 고전소설 절벽에 떨어지면 막 영향 있고 뭐. 근데 현대 소설은 필연적으로 쓰는데. 근데 필연적인 거를 다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더 많은 이 우연 적고 필연도 적어. 이게 더 많아 여기가. 이게 개연이요. 대개는 그렇다. 개연은 어떻게 돼? 대개는 그렇다. 현실을 반영해서 현실과 관련된 것을 써준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겹치는 넓이가 굉장히 넓다고. 개연이라고, 개연. 우연성은 5% 이하. 필연성은 95% 이상. 개연성은 한 30%에서 80% 사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연성이 중심인데 현대소설은 필연성을 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줘. 암시. 이걸 뭐라 한다고? 암시. 근데 암시를 하는데 그 안에 현재의 모습도 보여주고 미래의 모습도 예언하는 건 복선. 암시와 복선이 필연성을 높여준다고. 우연성은 옛날 사람들은 우연히 그랬어. 그럼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어딘자고 이유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단순하게 쓰기도 하고 두 개를 썼기도 하고 저번에 했지. 피카츄 방식 했지. 피카레스크. 피카츄는 뭐예요?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다시 돌아온다. 그치? 매주마다 뭐라고? 다른. 주제가 다른. 오. 그래서 옴니버스는 뭐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주제, 같은 주제를 주인공들이 다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뭐 이런 피카츄 방식, 옴니버스 방식, 또 뭐 액자식 구성, 이야기 안에다 이야기 집어넣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지? 응? 그래서 시간도 그냥 순행으로 순순하게 흐르기도 하고, 순행으로 가다가 거꾸로 가. 이걸 역행이라고 그래. 다시 순행하면 이걸 역순행이라고 그래.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순행, 역순행, 뭐 이런 거. 그지? 그런데 이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줄거리를 끌고 가야 되잖아. 그지? 어? 그러면 이게 시점이야, 시점. 바라보는 시점. 시점은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여기는 주관이야, 주인. 그럼 여기는 뭐겠어? 주관이면? 여기는? 반. 객. 객관. 객관이요. 근데 이걸 객관이라고 안 쓰고, 여기 관객이니까, 여기 관찰해. 관찰자. 이해되세요? 네. 요건 1인칭이 있고, 나랑 너랑 대화하니까 2인칭이 있고, 여기 3인칭이 있고.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이니까 누가 나와? 나가 나와. 내가 주인공이야. 그럼 내 맘대로 써. 이걸 뭐라 그래? 일기. 일기처럼 자기 맘대로 지가 보고 다 써. 이해됐어요? 네. 여기도 1인칭이지, 1인칭. 내가 관찰해야 돼. 누구를?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를. 야, 이걸 사랑방송님이 보든지 어머니가 보면 썸씽이 되잖아. 근데 나라는 어린이 오키가 보니까 재밌는 소설이 됐지. 얘가 안 보고 사랑방송님이나 엄마의 마음을 쓰면 불륜이 되는데. 그지? 그럼 이런 거 뭐라고? 1인칭이 뭐 했어? 얘네들 이야기를 관찰하고. 1인칭 관찰자 시죠. 그럼 1, 2인칭은 뭐 나와요? 나 나온다고, 나. 나가 나오면 1인칭. 2인칭. 나가 안 나오면 3인칭. 이거 1인칭. 나하고 너하고 대화하니까 2인칭은 없어. 나랑 너랑. 나하고 너는 대화하면 나 나오잖아, 항상. 네. 그래서 1인칭, 2인칭은 없고. 왜 나랑 너랑 대화하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를 중심으로 한다고. 나 혼자만 쓰면 써도 1인칭 주인공이겠지, 그럼. 2인칭은 없어. 됐어요? 네. 그럼 3인칭 나오면 이거 나라 그러면 이거 뭐가 나왔어? 여기도 그지? 그 대신에 이름 쓰면 되지?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거를 속마음은 몰라. 속마음 모르고 관찰만 했어. 그럼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등장인물 나오는 거야. 여기에 여러 명. 이게 현대소설. 3인칭 관찰자 현대소설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그가 이거를 주가 객관 한창만 하면 되지. 이거 주관한데 그가 주관하는 사람 뭐야? 신이야, 신. 전지적. 오. 진짜. 그래서 전지전능한 작가 시점. 작가가 신이라고. 작가가 다 속마음 다 써. 이게 시점이요.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도 돼.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시점을 설명을 한 거야, 시점. 시점 설명을 하는데, 좀 봐. 서사는 사건 이야기 줄거리지.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대화 행동 간접적. 작가가 설명하면 직접적. 이해되세요? 작가가 설명하니까 직접적. 주제를 봐봐. 서술하면서 직접 제시, 대화를 통해서, 대화 간접, 갈등 구조 해소를 위해 간접적 제시, 그치? 여러 가지 암시와 곡선, 그치? 분위기 환기, 뭐 이런 거 끝이요. 길이에 따라서 장편, 단편, 길거, 작은 거, 더 짧은 거. 시대에 따라서 고전소설. 근데 소설은 이렇게 변했지. 시대에 따라서 되지만. 옛날에는 무슨 설화가 있어서 이야기설, 이야기화, 서로. 이야기설, 이야기화. 여기는 뭐 있어? 신화. 신의 이야기. 아니면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파이돈, 뭐 이런 거. 신화. 전설의 고향, 증거가 있어. 지명이나 그 증거. 민담, 재밌는 이야기.
응? 재밌기만 하면 돼. 어디서 언제 어디서 있는지 모르고. 이건 재미. 이건 뭐라고? 증거. 이건 뭐라고? 재미. 이건 증거. 이건 신이나 신의 아들. 이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뭐가 됐어? 판소리. 무슨 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 흥부전 하면서 고전소설 글자로. 고전소설을 개량해서 나중에 뭐 만들었어? 현대적으로 신소설. 개화기 때. 김독강 나왔을 때. 김두한 나왔을 때.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오케이?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장편소설, 여기 봐봐. 고전소설이 있었어. 금옷이랑 홍길동전 이런 게 있었대. 그 다음에 신소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 있는데, 역사나 탐정, 애정, 해양, 계몽, 깨달음을 주는 거, 전쟁소설, 이런 종류가 있고, 순수소설하고 예술소설이 있고, 순수. 이것도 순수 대 예술. 너 순수 그림 그릴래? 그러면 대중 그림 그릴래? 대중. 오, 이것도 순수하면서 대중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되게 드물지. 순수가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리는 건데. 이거 똥꼬집으로 이거 그리게 돼 있어. 나중에 보면. 근데 이걸 타협을 잘하면, 예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은 잘 벌지. 저번에 저기서 시청역 앞에서 이렇게 그 미술품이나 예술품 이런 거 판매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쭈루룩 시청 그 공원인들께 네. 여기 부스 운영했거든, 누나도. 그래서 돌아다녔어, 쭈루룩. 독특한 게 몇 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대중적 있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딱 하면 사람들 되게 많이 사가지. 몇백 개 팔지, 액자를. 근데 누나가 그러다 나 저런 거 못 그린다고 당연히.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싶지 않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 사가는 거 안 그리고 싶다. 이해됐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똑같아. 동영상도 순수하고 예술 치면 순수는 나는 내가 찍고 싶은 것만 찍거든. 수업한 것만 찍고. 그러면 대중들이 뭘 원하는 줄 알아. 이걸 찍었더니 이걸 막 계속 이거 막 댓글도 많고 이거 막 계속 몇천 명이 봤어.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거 찍으면 계속 사람들 늘어나겠지? 근데 이거 알아. 나 아는데도 왜 안 찍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너 그냥 가르치는 거. 같이 애들이랑 호흡하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돈 벌려고 이게 유튜브를 찍어갖고 올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차이 있어. 순수하고 대중이. 예술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뭐 이런 말도 있어. 이거는 순수는 예술성이 많은. 예술성 상관없어. 이게 뭐라고? 양판소라고. 대량으로 마구잡이 써가지고 애들 재밌게만 읽으면. 근데 그것도 나름 가치는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클래식만 음악이냐? 대중가요도 음악이지. 그치? 가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질문하는 건 또 답변을 해줄 거예요, 따로. 근데 세 개 비교하는 걸로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서 하는 거야. 자, 이런 거랑 똑같이. 이거는 진실을 바탕으로 허구로 쓰는데, 여기가 있잖아, 여기. 소설에 여기. 요 가운데 겹치는 데는 호기심 되는 거. 그럼 재밌어 하는 거. 사람들이, 저거 뭘까? 이렇게. 금기시 되는 거. 이런 걸, 그래야 문제작이 되고, 사회적인 흐름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거든. 호기심, 금기, 터부시 되는 걸 여기다 그려주는 거거든. 글을. 그치? 그러는 것처럼, 이거는 글로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무대가 있어야지.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관객도 있어야 돼. 이게 3요소야. 이 관객. 그 다음 뭐라 있어? 극본이 있어야 돼, 극본. 이 극본,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그러고, 영화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영상으로 찍는 것 뿐이고,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것 뿐이고. 이해되세요? 요렇게 무대, 관객, 극본이 3요소인데, 이 극본의 3요소가 해지돼요, 해질 때. 해질 때까지, 뭐라고? 해질 때까지, 뭐라고?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다 외웠어? 뭐라고?
해질 때까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해지대는 뭐라고? 해질 때까지 극본을 읽어줘야 되네. 극본, 대본. 됐어요? 그럼 이거 해는 해설. 제일 처음에 때는 언제고 뭐고 이런 거 설명이 있지, 북한식으로. 이거는 지문. 이거는 대사. 대사는 이름 써있고 땡땡하고 알겠지? 지문은 두 개요. 무대 당시. 무대 장치 어떻게 하는지. 또 뭐라고? 지문에는 행동. 손을 들어라, 내려라, 오른쪽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해됐어요? 해질 때까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하는 건데, 그렇죠? 연극의 사료사가 뭐라고? 무대 관객 극본. 그지? 네. 극본, 연극 극본은 희곡. 영화 극본은 시나리오. 됐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해서, 무대 상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영화도 어디서 상연해? 영화관. 무대에서, 영화관에서. 관객들 봐야지. 그지? 그러니까 행동을 직접 하면서 대사로, 그지? 근데 이건 뭐가 내려? 막, 1막, 2막, 하다가 장, 1장, 2장. 이해되세요? 요거는 뭐라고 해요? 씬남박. 이해됐어? 그래서 컷. 씬남박 몇 번 시작! 탁! 하고 시작하잖아. 탁! 하고 이거는 막이 쭉 내리고 불 끄기도 하고 커튼이 내려오기도 하고 막창에서.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시공간 제약이 크겠지.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뒤에 있는 이 그림 다 바뀌어야 되잖아. 무대 장치 세트는. 네. 이거는 이거 장소 옮기고 씬남박 탁! 다음부터 옮기면 되겠지. 그지? 요거를 한 장소에서 쭉 보지. 그지? 며칠 찍은 거. 요거는 그날 찍으면 그날밖에 못하지. 3박 4일 하려 연극. 차이 알겠어요? 응? 그렇지만 어쨌든 해설, 지문, 대사에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지. 네. 네. 해설, 지문, 대사 하는 거 나오지. 여기에서는 이런 거 알아? 영조 13년에는 가뭄이 심했다 하면서 뭐 천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 같지. 왕들 앉아있고 전하 하면서 큰일 났사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요? 나레이션이라고 했지. 나레이션. 이거는 뭐라고? 관객만 듣지. 등장인물은 못 듣고. 여기도 희곡에도 연극하는데 관객만 들어. 배우는 안 듣고. 그걸 뭐라고 해? 방백. 방청백만 듣는 고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방청백만 듣는 말. 주인백 할 때 주인이 말한다 이렇게 뜻이니까. 이해되세요? 네. 요건 뭐라고? 나레이션. 요거는 방백. 근데 원래는 대화해야지 대화. 근데 배우 혼자 나와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 독백이라고 해서 독백.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방백. 방청객만 있는 거. 배우들이 있어도 못 듣는 것처럼 하는 거. 됐어요? 대사하고 뭐 인물들 다 나와. 이거랑 똑같아. 의주적. 평면적, 입체적, 개성적. 사건도 다 똑같아. 배경도 다 똑같고. 인사배 다 있어. 주구분이 있고, 다 있고, 인사배 있고, 다 있어, 요거는. 요거는 뭐라고? 그만큼. 여기 다 있어, 여기에. 됐어요? 근데 차이가, 요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합쳐서. 왜? 절정을 강하게 딱 보여주는 거지. 됐어요? 근데 좀 갈등이 있어, 갈등이. 근데 갈등 중에서 외적 갈등은 뭐라고? 남하고. 내적 갈등은 뭐라고? 나하고. 내가 남 생각해서, 나하고 쟤하고 별로 사이 안 좋은데 쟤한테 어떡할까? 이런 것도 내적 갈등이야. 이거는 남이 드러나야 돼. 외부로 표현되고. 이해되세요? 이거는 외적 갈등, 내적 갈등, 희곡에 있고, 소설도 있어. 이거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이런 단어. 갈등을 할 때 인간과 인간의 갈등, 인간과 자연의 갈등, 그치? 여러 가지. 운명과의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 유형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고 나올 때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외적 갈등, 내적 갈등에서
내적 갈등은 남 생각을 해도 내 마음속에서야, 내부에서. 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은 짜장면 안 배달 안 된대. 이런 게 외적 갈등이지. 됐어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읽기 위한 시나리오 있어. 상영은 안 하고 그걸 레제 시나리오라고 그래. 뭐라고? 레제 시나리오. 레제 시나리오. 영화는 안 찍고 그냥 문학 작품으로 읽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뭐 단막극, 장막극도 있고 뭐 희곡. 근데 이제 희곡은 여기는 여러 가지가 쓰는데 여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마당극도 옛날에 했었지. 마당극 거의 하면서 그지? 뭐 마당극은 마당에서 해. 특별한 무대가 없어. 그냥 슉 그리는 거 마당처럼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게 막 무대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 마당극이나 이런 것 전통적인 거에서 따와서 여태까지 계속 해왔었다는 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풍자성, 해학성, 풍자와 해학이 있는 연구도 많다는 거잖아. 해학은 순박한 웃음이라고 했고 풍자는 비꼬미라고 그랬죠? 해학은 뭐라고? 순박한 웃음. 풍자는 비꼬는 거. 비꼬는 거. 근데 어쨌든 시간 빠른 시간 안에 해야지. 그 장소에서 해야지. 그래서 시간과 장소 안에서 빨리 행동을 완결시켜야지. 시장행위야, 시장. 시간의 일치, 장소 일치, 행동 일치. 어떤 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원칙. 시학에 나오는 희곡을 하는 원칙. 뭐라고? 시간에서, 장소에서, 행동 빨리 해서 완성하라고. 3일치. 그러니까 일치시켜. 오늘 안에, 시간 안에, 그 장소 안에, 그 행동 안에.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됐어요? 네. 희곡하고 소설 보면 여기에 나오는데 글 쓸 때 차이는 뭐야? 이거는 그냥 막 사람 섞여서 쓰고 이거 누가 이끌어가? 서술자가 이끌어갔지? 서술자가. 근데 이거는 누가 이끌어가? 배우에서 땡땡 치면서 뭐라고? 연출자가 이끌어가는데. 연극 연출자. 기획하는 사람은 돈 끌어오고 광고하고 뭐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야. 그럼 연출자가 뭐야? 감독의 감독, 무대 감독. 이해됐어요? 요거를 뭐라 그래? 영화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 영화 감독의 눈으로 끌어간다고. 이건 연출자.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서술자.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사람. 시에서 맡아면 시의 화자. 시적 화자. 이해되세요? 응? 시적 화자 또 좀 다를 수도 있다. 어쨌든 서술자, 연출자, 감독. 자, 다음에 보면 시나리오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뭘 한다고 이거? 영화 상황, 드라마 상황. 다 있어, 그냥. 시간, 시각. 이건데 뭐라고? 시각의 특징이 있는 거고, 시각의 특별히. 눈으로, 그치? 근데 시청자잖아. 소리도 나와. 음악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다가 뭐라고? 기계장치로. 디디디디디디 하고 상영하지? 인사배 다 있지? 주제 구성 문체. 근데 표현 기술. 이게 기계로, 뭘로? 카메라 샷을 쓰니까 표현 기술이, 카메라 샷에 대한 게, 그지? 기계 표현이라는 게 좀 더 강점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봐. 해질 때라 그랬지, 해지대? 해지대 있잖아. 근데 이 장면 표시만 특별한 거, 씬 넘버, 씬 2, 씬 넘버 1, 씬 넘버 3, 이렇게 여기다. 씬은 장면, 넘버, 세 번째 장면. 됐어요? 레제는 읽은 거, 그지? 창작은 쓴 거. 어떤 쓴 거를 다시 고쳐서 쓰는 건 각색. 이해되세요? 써줬어. 그런데
그러면 이 기계 표현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요게 좀 특이하네, 그치? 신남바가. 그치? 타이틀은 제목이고, 뭐라고? 샷. 카메라. 샷. SHOT. 카메라. 그러면 M은 뭐겠어? 약자여, 뮤직. E는 뭐겠어? 이열. 이펙트, 효과. 오버랩 이게 깜깜하지? 오버랩. 점점 뭐라고? 어두워져. OL. 아니다. 오버랩은 겹치는 거지. 오버랩. 랩을 오버로 씌우는 거니까 오버랩을 겹치는 거고, FO가 빛이 페이드가 아웃됐다. 그럼 새카매지는 거고, FI가 페이드 인이니까 빗살처럼 밝아졌다는 거고. 됐어요? 크로즈업은 가까이지. 크로즈업 CU야. 오, CU 가까이. 잘 만들었네. 에? 크로즈업. 됐어요? 또 뭐라고? 뭐 콘티가 영화 감독이 영화 감독이 이걸 찍는 방식을 전부 하나하나 요 시나리오에다가 추가해다 써놔. 그걸 콘티라고 해. 콘티 작성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촬영하고 그런다. 자, 펜 아니야, 펜. 프라이팬처럼 쭉 둘러보면서 찍는 거. 요쪽부터 요쪽까지 쭉 찍는 거. WO는 와이드 아웃 해갖고 깨끗하게 다 씻어내는 거. 와이프 아웃. 쭉 화면을 지우듯이 없애는 거.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 거네. 왜? 이런 방식으로 찍어야 되니까. 이게 좀 차이 나지. 됐어요? 뭐 그래서 이 특성은 그러면 요 특성하고 요 특성인데 요걸로 해도 돼, 이걸로 해도 돼, 이걸로 해도 돼. 왜? 이거 여러 번 보면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슝 하다 쾅 끝나도 돼. 충격적이게. 소설처럼. 특이하게. 이렇게 해줘도 돼.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겠지, 이거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없고, 그치?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시간은 뭐가 제일 많이 걸려? 소설이 시간 제일 많이 걸려. 모르는 소설 나오면. 왜? 사람마다 다 분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설은 문제를 풀 때, 수능을 풀 때 꼭 요걸 떠올려야 돼, 이거. 근데,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쉬워. 왜? A가 땡땡하고 얘기하고, B가 땡땡하고 얘기하고, 또 A가 얘기하다가, 또 C가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좋냐? A만 다, A의 내용은 동그라미 쳐. 주르륵, 끝까지. 그래서 A를 먼저 쭉 읽어, 끝까지. 그러면 A의 캐릭터가 잡혀. 그러면 A가 이거 얘기할 때 B를 읽어. 요거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할 땐 이거였어. A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B는 이렇게 했겠네. C는 이렇게 했겠네.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했겠네. C는 이렇게 했겠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을 이렇게 인물별로 A 거 쫙 읽고, B 거 쫙 읽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빨리 체크가 돼.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것도 인물 간의 관계, 이것도 인물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이것도 인물 간의 관계, 이것도 인물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설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지만 이걸 하면서도 희곡 시나리오는 인물별로 읽으면 편하지만 어쨌든 육하원칙으로 어떤 상황인지 누가 육하원칙을 두 개로 치면 육하원칙 좀 자세히 사용하면 봐봐.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거기를 갔을까? 왜 그 시간에 했을까? 왜 그 장소에 했을까? 왜 그 사람들일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그럼 결국은 뭐냐? 시던 소설이던 희곡이던 육하원칙을 뽑아내서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이해하잖아. 상황 어떤 상황인지만 이해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읽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이게 육하원칙으로 상황 이해하는 게 이게 뭐라고? 줄거리야, 줄거리. 그 줄거리를 그럴듯하게 쓴 게 뭐라고? 주제야, 주제.
이해됐어요? 그 제일 핵심은 이거야. 출발은 줄거리를 상황을 이해했는데 인물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고 뭔가 풀고 이야기를 해줘라. 인물 특성을 인물들 간의 관계를 좀 제대로 해줘라 라는 게 소설이고 요거는 시나리오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 많이 나올 테고 이 극본은 연출자의 마음에서 연출을 한다면 이런 갈등이 있겠다.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겠다. 라는 걸 중심으로 좀 할 테고 이거는 뭐라고? 이 사건 관계에서 인물 특성으로 이거는 인물 특성을 통하니까 내적 갈등이나 이걸 해나가는 상황 파악. 왜? 상황을 이해해야지 연극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는 인물 관계, 이건 상황 파악, 이건 뭐라고? 시나리오 기술이나 이때 내가 감독이라면 뭐 시킬까 이런 거. 이거 연출자라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죠. 상황을 지금 이해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으로, 연출자로 이런 느낌. 얘는 서술자가 이걸 이런 식으로 쓴 이유가 뭘까 이런 거. 이런 걸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일부러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소설, 이곡, 시나리오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준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이거. 여기 인물 무슨 평면적 입체적 여기는 이것도 당연히 이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똑같아. 왜? 이건 글로 쓰고 이건 무대 장치로 쓰고 이건 영화를 찍을 뿐이야. 다. 그럼 비슷해 이것도. 이해됐어요? 다만 이건 영화 찍으니까 영화 찍는데 이거는 연극하니까 연극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글로 써놨으니까 글의 장점. 이 서로 간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특징이 이거를 이걸로 바꾸든 이거를 이걸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바꿔쓰기도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됐죠? 한 번 더 읽고 모르는 거는 이거 보고 이거 다시 읽은 다음에 모르는 거 가기 전에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 받고 요거 조금만 더 듣고 쓰고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